정부 여당이 공시가 6억 이하의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원으로 쓰이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만큼 지자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어제 건의문까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건의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대표 국정 과제로 세웠는데요. 네. 현재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구조를 아마 7대3 혹은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가는 재정분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은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수인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네. 그 재정분권의 정신에도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입장을 냈는데요. 예.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인하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 재원 즉 국세로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만약에 그 정부 여당 방안대로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 지방 그 재산세가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방세율 감소액 축에는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하고 기준연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해본 바로는 2019년 재산세 결산의 기준으로 저희가 해봤고요. 네. 또 2018년도 통계청 주택 소유 가구를 대상으로 해봤을 때 예. 1가구 1주택 비율을 적용해보면 저희 축에는 한 7,500억 정도 시군구 전체 합쳐서 7,500억. 예. 근데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4,7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닙니까? 7,500억이나 됩니까? 그건 아마 행안부 그 국토부 자료에 이제 있는데요. 네. 이제 명확한 그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나온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서로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기초 이게 이제 재산세 같은 기초 단체로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 단체별로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수 결손분이 다 이제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주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마 세수 감소가 클 거고요. 예. 그래서 서울 경기일 텐데 아마 서울이 매년 한 1,27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경기가 매년 한 2,285억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예. 근데 뭐 서울 경기가 재산세 감소 절대액은 크긴 하지만 네.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다른 시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세종시가 대략 한 64억 정도 저희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세종시가 예. 그래서 서울 자치구 평균을 보면 대략 한 50억 정도, 전국 평균 한 30억 정도에서 3년 기준으로 치면 대략 시군구별 한 90억에서 15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초 단체 입장에서는 그 타격이 큰 감소분입니까? 우선 지방세 이제 비율이 사실은 그 총 액수로는 그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한 152조 정도 중에서 지방세가 한 28조를 차지하는데요. 예. 그 재산세가 지방세가 하는데 그중에 재산세가 한 11조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재산세 몫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데 이 중에서 한 50억 30억이라 하는 것은 자체 재원이어서 지방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매우 유용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 규모가 뭐 적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보전이 안 되고 줄어든다고 치면 주로 어떤 그 사업 항목이 먼저 그러면 칼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지역마다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실시를 하게 되면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을 세워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산세율 인하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지방정부가 혼란이 올 텐데요. 네. 예, 그래서
기초지방정부가 세입 감소액이 보전되지 않으면 시도 본청들도 보통 교부세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는데 네. 시군구의 재산세입이 감소하면 아마 재정 부족분들이 증가하고 그러면은 보통교부세 재원을 시군에 많이 배정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시도의 보통교부세가 결손할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게 정부 여당이 재산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는 게 이제 공시가 현실화, 그러니까 이 방향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지금 공시가를 현실화하면 그만큼 과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현재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서 현실화율 인상하면 재산세입 증가 효과는 분명히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 또한 이제 현재 재산세율 자체를 현재로 유지하는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현실화하는 것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10년 내지 15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다. 아마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에 실현될 이익을 위해서 아마 현재의 손해를 아마 지방정부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협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만큼 중앙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보전 방안도 혹시 어제 건의문에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까?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하진 않았고요. 국세로 아마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는 교부세 활용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교부세라고 하니까 교부세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제 보내는 돈이잖아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시군구별로 감소액을 보존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텐데요. 네. 예전에 2005년도에 아마 분권 교부세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예, 그게 그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지역에 이제 많이 생기고 그게 국가 보조 사업이었는데 네. 지방으로 전체 이관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세수 감소에 이제 어떤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이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방이 전적으로 대야 되니까 5년 한시로 해서 분권 교부세라는 것을 만든 적이 한번 있고요. 예. 2015년도에도 아마 828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지자방세인 취등록세를 영구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4조 이상의 지방세 감소액이 발생했는데 그때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해서 보전해준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통 교부세로 만일 하게 되면 자치구는 교부세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 같은 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통 교부세가 아니고 별도의 교부세를 구간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분권 교부세라는 것은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죠? 예. 지금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 이 종합부동산세 이걸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은 지금 부동산 교부세로 시군구에 이미 배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연계성이 떨어지는 방안이고요. 이를테면 지방 이전 재원으로 지방 세입 감소분을 보전해라. 그런 거니까 그 자체가 모순적인 논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요. 이미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돈으로 지금 이제 지방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부동산 교부세로 시군구에 이미 다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그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으로 하냐 9억으로 하냐 이 논의가 이제 꽤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시도지사나 그 지방정부하고 논의가 없었습니까? 정부나 민주당이? 저희가 시도나 저희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한 건의문은 시도지사 간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채택이 돼서 발표된 건의문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 건의문 뭔가 발표 이후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목소리를 추가로 더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정 협의 과정에 저희가 그 계속 그 내용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정 간에. 네. 그러면 그 협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차피 이제 방향은 설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국회로 지방세법에 관한 것을 어쨌든 그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협의의 이제 초점은 보전 방안에 맞춰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 그 현실화율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재산세를 낮춰주는 이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정 정도 그 부분에 정책적 결정은 일정 정도 존중합니다. 네. 존중을 한다. 그러니까 예.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이 대안만 마련이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지방세의 본질 자체가 기초지방단체 혹은 그 지방정부의 책임인데 네. 그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 부분은 분권 정신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방세인데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일단 그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그 참여가 일단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또 이제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야당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도지사 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